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또 한 차례 추위가 지나가고 날씨가 꽤 많이 풀렸습니다. 자,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부동산 가이드를 시작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나오는 부동산 소식들은 좀 주춤하다 혹은 냉각됐다, 차갑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3월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내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전세를 살고 싶으신 분들의 전세집도 줄어들게 되겠죠. 전세난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게 될까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금부터 생생부동산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혹은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도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주실 이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감정원에서 전국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게 2014년 6월 23일 이후 86주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좀 관망세를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전략이 좋은지 어떤 게 좋을까요? 이제 이 방송을 꾸준히 이제 보신 분들이 네. 이제 느낌이 좀 있으실 텐데 사실은 아파트 가격에 물건의 가치가 좋아서 올라간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품이 낀 건데 날짜를 보자면 2014년도 6월 23일 이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네. 이주 세대랑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수요자들에 의해서 거품이 낀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닌데 에메랄드인 것이 다이아몬드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에메랄드 자리로 찾아오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자 그러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가 제자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증상이 이제 일단 한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학습이 됐으니까 올 하반기 때쯤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주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거기에 일단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차피 심리가 좀 이렇게 다운돼 있는 이 시점으로 봤을 때 9월 달 전까지는 가격대가 조금 더 계속 떨어질 전망이니까 수요자가 이제는 사서 오를 거라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달겨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건은 일단 예전에는 한 20명, 30명이 붙었다가 이제는 1명, 2명밖에 없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구입자들, 내가 진짜 실제 그냥 나는 오르든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고 나는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좀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요 타이밍을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좀 이르고 하반기 때 좀 대신에 10월달 넘어가지 않는 타이밍에 한번 더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는 이제는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죠. 신축하고 분양권에만 니즈가 숨어 있어요. 수요자의 니즈가 꿈과 희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그냥 정상적인 가격으로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리 찾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익형에 대해서는 또 반대 현상이다. 수요해가지고 가져갈 사람은 지금 우리가 2만 세대가 지난 연도에 이제 이주를 했는데 저 파주까지 아파트 가격이 들썩들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720만이라는 수요가 한 4년 있으면 쏟아집니다. 그 피부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세대인데 그 베이비부머 세대가 돈 3억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A클래스의 투자 지역 같은 경우는 1등 지역 같은 경우는 드리고 싶어도 원자재, 토
토지가 없다 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잘 그 타이밍들을 잘 체크하셔서 이번 지금 방송 시간에 공부 좀 하셔가지고요. 제대로 된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어려울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 이렇게 신하선 대표가 굉장히 명쾌하게 세워드리거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명쾌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청라지구에 네. 인천 천당지구에 그 제일 풍경채라고 하는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이 돼서 네.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몇 평대의 아파트신가요? 제가 2014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네. 지금 아파트가 지금 40평이에요. 네. 현재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제가 지금 바로 신하선 대표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지금 청라지구 쪽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근처에서 또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물건 자체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물가 쪽 근처에 있는 주택이어야만이 더 인기가 많다. 그리고 외려 이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가 전부 다 물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어떤 짠물에 의해 가지고 외려 그 부식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물가 여기 지금 청라지구 그 안에 있는 쪽 바로 옆에 쪽이 인기가 많은데 그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 자체가요.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보다 약간 옆으로 빠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옆으로 좀 나와 있고 뭐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런 이제 그 아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져가야 되냐 뭐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요 주변에 지금 사실은 그 2017년도에 또 제일 풍경채 2가 또 이제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꾸 분양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새 거로 자꾸 움직이는 송도도 마찬가지인 게 계속 쏟아지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약간 오름 현상이 보였던 거는 그 이주 세대에 의해 가지고 밀림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지금 이제 그 뭐 전세라도 좀 싸게 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다 밀려와 갖고 여기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매가도 조금 이제 살짝 상승세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한 몇 년간은 뭐 보유를 하나 안 하나 뭐 큰 가치는 없어 보이고요. 일시적 현상에 의한 파동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오르면 서울 시내는 3, 4천만 원 이상 오르겠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좀 기회비용을 여기다 쓰느니 다른 데다 쓰겠다인 거고 기왕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물건을 가지고 조금 이제 그 다른 걸로 기회 비용을 좀 움직이셨으면 하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이걸 오래도록 가져갈 일은 없는 게 여기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제 그 국가적으로 봤을 때 손해인 게 허가권이나 이런 거를 인천시도 갖고 있고 경기도도 갖고 있고 국토부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판치는 바람에 어떤 대기업에 대한 부분에 투자 유치도 하지를 못했고 그러면서 외국 같은 경우도 자금 유치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을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카지노나 이런 것도 인천 쪽에 전부 다 싱가포르로 뺏기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현상이. 그래서 지금 외국 국가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싸우다가 완전 폭삭 자빠진 곳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쪽 물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뭉개지면서 옛날에 화려했던 그런 어떤 포지션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에 의해서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예. 매도의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데 어디 생각해 놓으신 데 있으세요? 저번에 방송 보니까 네.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 지역에 네. 뭐 좋은 뭐 중공업 지역이나 요런데 뭐 투자하시거나 요런 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매도를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한번 여쭤보고 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참 현명하신 건 뭐냐면요. 지금 중심지에 있는 중공업지는 토지는 없는데 수요자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좀 해주셨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위에 검단 신돈시도 곧 개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도 저기 있고 저 위에도 저기 있고 내 물건의 가치가 더 올라갈 일은 자꾸 떨어지는데, 말씀하신 중공업지 중에 성동구 같은 데는요, 투자하셨을 때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토지가 없어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좀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생각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에도 투자 기회가 많이 널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잘 못 찾겠다 싶으시면은 저희가 프로그램 뒤편에 이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네. 거기에 참여해 보셔도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여기는 성남, 네. 여기 성남동의 금호올림인데요. 네. 그거를 갖고 있는데, 이제 향후 전망이 어떤가 하고요.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신화선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주택에 지금 실제로 거주하고 계세요? 거주는 안 하고요. 이제 앞으로 거주하려고 샀어요. 앞으로. 예, 앞으로. 예. 그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주할 만한 가치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제 지도 예.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네, 이분이 이제 거주하시려고 사신 이 주택이 성남에서도 성남동인데요. 뭐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철도 근처에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고, 모란역이라는 데도 있고, 수진역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학교들이 있어요. 뭐 동관고등학교, 그리고 풍생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육도 좀 잘 돼 있는 데다가 조금 크게 지도를 좀 보게 되면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옆에 이제 종합스포츠센터 2016년도에 들어섭니다. 네. 그래서 네. 상당히 힐링할 수 있는 곳들이 또 있는 데다가 또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주변 보면 뭐 구청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살기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실거주하시는 목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투자는요? 예. 투자 목적은요? 투자는 뭐 얼마나 많이 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가 특성이 뭐가 있냐면,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게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네. 지금 2006년식인데 2006년식이면 여기서 새 거예요, 진짜로. 워낙 예, 예.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한동안은 쭉 가격에 큰 트러블이 없을 거니까 입주하셔서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궁금증이 풀리셨어요? 근데 뭐 이제 향후 오를 일은 없죠. 떨어질 어떤가요? 일도 없고요. 서울에서 이제 이주 세대 그러면은 성남으로들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그럴 네. 때 또 반짝하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네. 우리 시청자분은 실거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중요한 건 더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분당선이 옆에 있기 때문에 네. 강남에서 계속 밀리는 분들의 입장에서 여기가 그래도 입주할 만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네. 일은 없고, 그렇다고 많이 막 팍 하고 튀길 일은 없지만 안전한 주택 중에 하나고 실거주하시기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네. 인플레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정도는 올라갑니다. 네, 시청자님. 근데 네. 이제 가령 오래되면 또 뭐 재개발하면 또 그만한 평수 받는 거예요? 지금 2006년도면요. 네. 재개발 하실 거면 뭐 20년 이상 그러니까요. 있으셔야 되니까 그때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시죠. 예. 네, 시청자님 재개발 하려면 30년까지 좀 네. 기다려야 돼요. 네, 네, 네. 네. 네, 그거는 좀 너무 먼 이야기 같고요. 네.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파트니까 아마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서초구에 있는 네, 그 지능 아파트인데요. 네, 43평이고요. 네. 그거를 재건축 때문에 샀는데 음, 과연 재건축이 얼마나 있다가 될 건지 또 아니면 그냥 저기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아마 좀- 이 재건축이기 때문에 또 사업 단계별로 또 매도 타이밍이 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어떤 전략이 좋을지 신하선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거 재건축 때문에 언제 사신 거예요?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렇지. 분위기 엄청 좋을 때 사셔가지고. 네, 앞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때 털을 파고 있길래 예.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네. 기어코 사고 싶어서 위치도 좋고 네네, 위치. 네, 그리고 이제 두 자녀를 거기서 그 사이에는 다 이제 키워서 아, 교육이 잘 네. 돼 있죠, 여기가. 아, 그럼 어쨌든 뭐 교육으로서 또 보상은 받으셨네요, 그죠? 네네네 그거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지금 이 주택이 하나인가요? 하나인데 이번에요 네. 그거를 전세를 주고요. 네네네. 그 막내가 이제 늦둥이가 있는데 네네네네. 그게 교육 때문에? 이렇게 여기 대학 앞으로 사서 요즘에- 가셨나요, 주택을? 네네. 아, 그렇군요. 자, 네. 지금 지능 아파트가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안전 진단은 진직됐고요. 네네네. 그 2006년도 뭐 5월 아니면 또 가을쯤에 그 여기 조합을 설립을 한대요. 2016년도? 네, 올해죠. 올해 16년도. 그럼 네. 지금 그 원래는 사업시행 인가 난 후에 주택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네. 산 주택이 이 지능 아파트가 아파트를 받더라도 대체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3년 있다가 준공 나고 들어가서 2년 안에 매도하시면 일시적 이주택은 3년인데 4년, 5년, 6년이 지나도요 지능 아파트가 새로 준공 나고 나서 2년 안에만 들어가시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능 아파트가 지금 네. 이제 그 좀 어려운 얘기인데 대체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시행 인가 나기 전에 주택을 하나 사신 거라 그러면은 대체 주택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주택을 1년만 거주하다가 파셔도 2년 보유하지 않았어도 비과세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가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네네네. 요 지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본인 몇 평 갖고 계세요? 43평입니다. 지분은요? 퇴비지 포함해서 19.3평이라고 그러네요. 아, 지분이 상당히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옆에 아시겠지만 프루지오 서밋이 지금 네. 실제적으로 용적률 200% 받아가지고 지금 좋게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그 수익을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 위치가 그렇게 강남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반포 따라가기에는 영 턱 부족해요, 한마디로 사실은. 왜냐하면 그 논현역에서 강남역 가는 게 퇴근길이 한 30-40분 이상 걸리는 데다가 강남역은 그 하수도가 잘못돼 있어갖고 여름 되면은 물이 항상 차게 돼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네. 정말 A급 자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재건축 투자용으로 해결을 봤을 작년에 때는 했다고 그러네요. 아니 그거는 그 고쳐질 수가 없는 게 하수도가 거꾸로 파져 있어요 지금 그 텔레비에도 아. 나온 내용인데 여름에는 비가 항상 차죠. 그래서 어쩔 네.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남역 자체가 주거 전용 지역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는. 하지만 재건축 투자용으로 봤을 때 황금빛, 그러니까 여기가 그 핑크빛이 상당히 남들이 봤을 때 보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진행되는 사항을 더 봐서 매도 타임을 한번 잡던지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이제 지켜보다가 지금은 파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재건축 타이밍이 지금 다운됐잖아요.
시장이. 네. 그래서 지금은 파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물건이 아니라 강남 3구 중에 좋은 재건축 물건을 매수자들이 사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진짜 A클래스 물건들을. 근데 요것은 지금 지분이 적은 데다가 진짜는 아니지만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나중에 매도 타이밍이 잡히게 되니까 그거 좀 알고 가시고요. 대체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2년을 실제로 거주하셔야 돼요. 1년을. 네네네. 네, 시청자님 일단 그 매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시점을 좀 잘 잡아보자는 거니까 계속해서 그 주변 지역 상황 어떻게 되는지 사업 사업 그렇죠. 단계가 어떻게 네, 되는지 네. 꼼꼼하게 보고 계시다가 또 한 번 전화를 주세요. 네네. 네네. 이제 네. 물건의 가치가 실제적으로 이제 네. 이렇게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사실은. 그런데 지역에서는요 뭔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확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분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휙 하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사는 사람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죠. 지분이 그렇죠.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엎어치나 매치나 가능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사시면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님을 만나봤는데 한 분이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3944님입니다.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주택을 사도 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이 근처에 있는 개발 호재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분에게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 건가요? 근데 요즘에 송파구에 대한 물건이 매물 방송으로도 그렇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음, 공급을 할 수 없다라는 건 그만큼 땅을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방송에 안 나왔다 그래서 이 물건이 투자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200%, 300% 따따블 프리미엄을 가질 정도로 실제로 주변에 개발 베이스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예. 송파구 자체의 롯데월드는 분명한 개발이고 길 건너의 한전부지도 분명한 개발이고 청담이나 연결시켜갖고 송파대로로 연결돼 있는 것도 분명한 한전부지 개발과 국제교류지역에 대한 개발이 있고 수서지구 개발이 있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개발이. 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말씀 안 하셔서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지분 대비 평형 대비 가격이 적당한 거 신축만 구축 말고요. 네. 있다면 매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사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송파구 삼전동 이쪽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물건에 따라 차이는 조금씩 있겠죠. 자, 이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에게 예고해드렸던 대로 신화선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2월 20일 토요일과 22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무료 세미나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대표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보통 요즘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세미나실에 꽉 차는데 네. 오셔서 여쭤보시는 게 보통 세금 문제가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세금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이 이제 아신 거예요. 네. 예전에는 그거 없이 그냥 막 사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골치 아파하는 분들을 많이 옆에서 보면서 네. 학습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되는데 세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사야 됩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세미나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시면 그런 내용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내용을 다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많은 분들이 조금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가시면서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되겠죠? 자, 부동산 가이드가 좀 도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매물 정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 소개를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첫 번째 매물을 이 김원준 팀장이 준비하셨어요. 어떤 매물 들고 오셨나요? 네, 투자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바로 중구의 신당동 되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관광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안정적인 집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부터 이 지역까지 도보 관광 코스로 해서 앞으로 넓은 또 개발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보다 더 재미있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것 같으시고요. 이미 대기업 쪽에서도 상당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하는 개발 사업과 대기업에서 하는 투자 사업 같이 이것과 함께 발맞추셔서 투자를 하신다고 접근하면 좋으실 만한 중구의 신당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은경 소장은 또 2가지의 매물을 어떤 매물을 들고 왔는지 궁금해지는데 매물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서초구에서 또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방배동인데요. 자, 지금 방배동은 장제 터널 공사가 작년에 착공되면서 그 개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미래 가치가 향후에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급부상하는 지역이죠. 방배동의 매물을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 그 3차 국가 철도 구축 계획망이죠. 계획망에서 또 추가적으로 철도 노선 바로 평택에서 부발까지 가는 노선이 또 확정이 됨으로써 무려 3개의 노선의 전철과 철도망이 지나가는 부발역, 바로 그 부발역 중심에 있는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내방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는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4,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만나볼 매물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매물이에요. 자, 손은경 소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추천 포인트부터 전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그 재건축인데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서 가장 유명한 지역, 바로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에는 그 약 12개의 재건축 구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구역들이 약 3개 구역 정도가 있고요. 대표적인 구역 5구역, 약 2주 세대, 임차인까지 포함해서 약 3,000세대 이주가 앞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 이주 수혜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그 큰 호재죠. 교통호재. 서초구를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었던 거죠. 동서로 양분하고 있었던 그 서리풀 공원의 지하에 바로 장제터널 공사가 착공이 됨으로써 2019년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방배동과 서초동 이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으로 교통 호재로서 두 번째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살고 싶은 지역, 바로 풍수적으로, 그다음에 주거 환경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고급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는 곳, 그리고 본 매물의 특징으로서는 투룸이지만 굉장히 방이 넓게 작은 방, 안방 다 크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주방과 거실이 별도로 분리가 돼 있어서 보통 작은 투룸에는 주방과 거실이 혼재돼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 매물은 완벽하게 그게 분리가 돼 있어서 방 하나만 더 있다 그러면 3룸 구조 정도로 굉장히 크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생활의 주거 편의성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텐데 먼저 입지 여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입지 여건 바로 서초구의 중심에 있죠. 지금은 그 서리풀 공원이 가로막고 네. 있어가지고 바로 강남 쪽으로 접근하기에 도로망 쪽으로는 조금 불편했던 곳이 이제 공사가 착공이 돼서 2019년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강남역, 바로 테일한로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고요. 가까운 전철망으로는 내방역입니다. 7호선 도보로 한 7, 8분 정도 걸어가시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근거리 내에 있고 또 주위에 굉장히 그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 서리풀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포천, 반포 종합운동장 이런 그 녹지 공간도 굉장히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특히 뭐 주변에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특히 이제 바로
그 법조타운이죠. 대법원, 대검찰청, 뭐 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와서 법조타운이 바로 인근에 있다라는 것, 바로 그 임대 수요를 볼 수 있다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학군 굉장히 좋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유명하죠. 설해초등학교나 방배초중고, 그다음에 서울고등학교, 서문여고 등 학군적인 측면으로서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도를 보니까 또 설해마을과도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그 개발 호재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 뭐 있겠죠. 있죠. 네. 바로 이제 그 강한 그 개발 호재 바로 장제 터널 공사입니다. 2019년에 개통이 되는데 네. 이게 교통적인 호재가 이만큼 큰 게 없습니다. 바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바로 집값을 움직이는데요. 바로 그동안 돌아다녔던 바로 반포동이라든가 아니면 남부산도에서 돌아갔던 것이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테헤란과 연결이 됨으로써 바로 접근성이 굉장히 강남 쪽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계약이 가장 큰 단기적인 그 호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배동의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무려 12개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약 3개 구역대입니다. 이미 3구역은 이제 3월에 분양 예정이고요. 6구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그 건축 심의가 통과가 돼서 곧 사업 시행계가 날 예정이고 특히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가 난다 그러면 곧 이주를 시작할 건데요. 무려 3,000세대입니다.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튀어날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바로 사당 IC죠. 방배동 사당역까지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당 IC의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5월에 개통이 된다. 그렇다면 서부권으로서 뭐 제2경인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사당역과 이수역, 방배동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약 14만 평대입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개발이 차근차근히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발의 어떤 여파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방배동의 마지막 남은 노후주거지 성디마을 약 4만 2천 평 정도 되는데 공공주택으로서 새롭게 아파트를 형성할 지역이기 때문에 방배동의 그런 이 깨끗한 주거 환경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건물이 이제 준공이 완료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건물 내부 사진도 조금 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던데 건물 특징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제 4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 건물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주가 바로 최근에 지었던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끝난 곳인데요. 바로 이것과 동일하게 그 건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두개동 단지형 다세동입니다. 두개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차장 특히 강점이죠. 지하 1층, 지상 1층 두 개층 주차장입니다. 아마 주변에 이렇게 두 개층 주차장이 구성되어 있는 빌라를 보기 힘드실 거고요. 자, 그리고 안에 내부에는 천정 시스템 에어컨과 그다음에 각 방에서 조절이 가능한 콘덴싱 보일러, 그다음에 전 세대 LED 등 그리고 3면이 도로입니다. 8m, 6m, 4m. 주차장 진입하시 굉장히 좋겠죠. 또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본 매물의 특징입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아마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자, 전세는 3억 4천 가능하기 때문에 약 4천만 원, 3억 4천 5백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3,500도 500의 실투자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월세로 하신다 그러면 보증금 3천에 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출 감안하고 우리가 이제 수익률적으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약 6% 이상 안정적이면서 특히 투룸의 희소성, 바로 임대 놓기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물에 투자하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심할 점도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그 본 매물도 이제는 2달밖에 안 남아서 뭐 곧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네. 일단은 가셔서 도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입지가 맞는지 그 발품을 파셔서 전철이라든가 도로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김원준 팀장이 준비한 매물입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는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9,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김원준 팀장님이 이 매물에 먼저 추천 포인트 정리해 주실까요? 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사실상 구입했을 때 이제 구입을 하고 가격이 오른 거를 알았을 때는 이제 수익이 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했을 때 손에 그럼요. 현금을 쥐었을 때가 이제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잘 팔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입하시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잘 팔려야 되는 건데요. 자, 이 지역 희소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70% 정도가 이제 중소형 상공업지가 이제 상공업지와 관광지가 되겠고, 나머지 30% 정도가 이제 주거지가 되겠는데, 이 30% 정도에서도 이제 대부분이 또 아파트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상당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실 때도 잘 팔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까지 총 6개 노선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서울 각지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있는 그런 가족들한테도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다양한 중요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중요 산업 중에 하나, 바로 관광 산업이 되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문화재들과 앞으로 서울역부터 이곳까지 꾸준한 이제 도보 관광 코스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관광 테마 정말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런 테마와 입지적인 이제 조건을 보시고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여건을 상당히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지하철역을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요.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이제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가까운 역이 신당역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손님분께서 초시계를 들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성인 남성분이셨는데요. 실제로 저랑 같이 걸었을 때 2분 한 3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통 이런 방송에서 초역세권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지역 정말 초가 앞에 붙을 만큼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조금은 더 먼 곳은 5호선과 6호선 지나는 청구역이 있겠는데요. 청구역까지는 한 400m 정도, 약 5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1호선, 6호선 지나는 동묘암역까지는 걸어서 한 12분 정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역까지는 약 15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2호선과 4호선, 5호선까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정말 교통적인 여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강남권보다도 더 좋은 지하철 노선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또 다양한 이제 중소형 상공업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 바로 이제 의류, 관광 타운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입지적으로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주변에 또 다양한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잠깐 운을 띄워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곳에서 고려대까지 지하철역 이용하면 7분밖에 걸리지 않겠고요. 동국대는 걸어서도 10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마을버스 이용하면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이외에 건국대나 세종대, 경희대, 이화여대까지 쭉 뻗어 나가는 대학교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요. 대학생 자녀분들 두신 분들 이곳 이제 진학과 함께 이곳을 구입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학생들 좀 편하게 통학 가능하게 해주시고, 졸업하면 매도 후에 이제 좀 교육비까지 조금 절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초시계까지 들고 오셨다니까 굉장히 꼼꼼하신 분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개발 호재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동대문 상권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동대문 상권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의류 관광 조성, 이제 관광 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또한 중요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이 찾는다고 말씀을 드려봐야 이제 좀 의문이 가실 것 같고, 서울시의 통계를 보자면 약 중국 관광객 중 55%가 동대문을 찾았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추가적인 30%가 중국 요코점 10명 중 8명 정도가 이곳 동대문 전체에 방문했다라는 서울시의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정말 많이 찾는, 현금이 흐르고 관광객들이 찾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현금이 많이 흐르다 보면 이 지역의 발전 정말 크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약수청구 신당의 고밀도 개발 계획도 잡혀 있었고요. 자, 그와 함께 또 얼마 전에는 SK네트워크와 신세계그룹, 두산그룹에서 그 이곳 동대문에 면세점을 두고 3파전이 벌어졌었는데, 자, 지금 이 매물 위치에서 걸어서 한 15분에서 16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두산타워, 이곳에 면세점이 크게 입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대문 상권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는, 현금이 흐르는, 돈이 흐르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 지역 특징은 알아봤는데 이 본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은 또 어떻게 될까요? 건물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네, 건물 같은 경우에 총 3개 동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겠는데요. 3개 동 총 40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소형 평수 한 곳과 대형 평수 한 곳 이렇게 딱 2개가 남아 있는데, 자, 지금 이곳 소형 평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층수는 2층에 위치해 있지만, 자, 투룸 구조로 방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평수가 작지만 거실 이제 방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생활하는 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 풀 옵션 구조로 해서 상당히 잘 나올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건축주분 자체가 이곳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경험이 많은 그런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건물에 있어서 이제 기대치는 좀 높이셔도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자, 이곳 역시 CCTV와 세이프티 도어, 엘리베이터 역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셀러리맨이나 직장인들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적당해야 또 투자가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의 원룸이 2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투룸입니다. 자, 매매가가 2억 1,500만 원. 자, 원룸과 비교해도 그렇게 큰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소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세는 1억 9,500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실제 투자 금액 2천 정도가 지금 이제 예상이 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한 60, 적게 잡아서 60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께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매물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앞에서 초시계 들고 오셨다는 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어떤 매물이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십니다. 자, 방송에서 2분, 3분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눈으로, 발로 확인을 꼭 해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미래의 가치를 보고 자,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번 매물은 서울에서 벗어나서 이천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건물입니다. 성남 여주선 부발역에서 차량으로 10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지난 2015년 5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총 4층 1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 금액은 11억 7천만 원, 보증금 4억 3,200만 원에 월세 508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대출을 3억 원 받는다면 실제 투자 금액 약 4억 3,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매물이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건물이에요.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특히 노후 대비해서 수익성 있는 건물들 많이 찾으시는데요. 아마 본 매물이 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자, 본 매물의 첫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조금 은퇴하신 뒤에 약 4억에서 5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본 매물도 투자하실 때 약 4억 3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4억 3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 놓으신다면 아마 요즘 월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나올 건데요. 이 돈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힘들죠. 자, 본 매물은 무려 4억 3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셔서 본인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 실수익의 순이익이 약 4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무려 은행 이자의 7배 이상이 되는 수익이죠. 야,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따가 가격 말씀드릴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본 매물 주변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죠.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안성에서 부발까지 가는 평택 안성이죠. 평택에서 안성 부발까지 가는 철도망이 또 추가적으로 또 확정이 됨으로써 무려 부발읍에는 3개 전철망과 철도망이 갑니다. 3개 노선이 지나가죠. 거기에 바로 부발역이 있다라는 것이고 본 매물에 굉장히 가깝다는 것. 그래서 개발 호재로서의 미래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또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경 3km 이내에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의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무려 부발읍이 이천시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고요. 무려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입지 여건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개통이 안 됐지만 이제 곧 개통이 됩니다.
성남에서 바로 여주까지 가는 전철이죠. 거기 바로 부발역이 생기는데요. 곧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발역이 생길 것이고요. 부발역까지 약 차량으로 10분 거리. 우리가 차량으로 10분 거리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와 멀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안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차량으로 10분 거리면은 전철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왜요? 주변에 전철이 없기 때문이죠. 없는 곳에 바로 새로운 전철이 생긴다는 것. 자, 그리고 전철만 생기느냐?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2개 철도망, 부발에서 그다음에 충주, 그다음에 평택에서 부발까지 가는 철도망이 두 철도망이 연결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부발 읍내에 있기 때문에 부발 읍사무소, 부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많은 편의시설들이 바로 본 매물에 도보 3분, 5분 거리에 다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3km 이내에 뭐 신세계 푸드라든가 오비맥주,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에 놓기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손흥경 소장이 참 재미있고 알기 쉽게 입지 여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으신데요. 자, 이어서 개발 호재 한번 들어볼게요. 주변 지역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성남 여주 전철이죠. 2016년 올해 상반기 이제 곧 개통 예정인데요. 자,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판교에서 갈아타셔서 강남까지 40분대로 진입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죠.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부발 충주 간의 그 철도망, 그리고 또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평택 안성 부발에 그 철도망이 또 계획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도 굵직굵직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남에서 장호원까지 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죠. 2017년에 개통 예정이고 부발 JC가 생깁니다. 본 매물에서 굉장히 근거리에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많은 기업들 중에 SK 하이닉스가 이천의 큰 기업이죠. 바로 추가적인 공장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천에 그 반도체 라인이 추가로 또 생길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부발 역세권 개발이 진행됩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무려 약 30만 평 이상이 되는 그 지역을 바로 업무와 상업, 행정타운으로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발업은 향후에 미래 가치는 뚝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볼 텐데 이 건물은 저희가 뭐 다가구 주택의 건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아니니까 좀 건물에 대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총 18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투룸이 2개, 1.5룸이 5개, 그리고 원룸이 11개. 그래서 18개이기 때문에 주말 빼고 평일에는 매일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1층에 전체 주차장, 그리고 입주민들 위해서 보안문과 CCTV가 다 갖춰져 있고, 특히 모든 모든 가구가 임대하기 편하게 풀옵션으로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임대 놓기 정말 안성맞춤이다라는 것. 그리고 1층에 또 무인 택배함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건물입니다. 통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매매가는 11억 7천만 원인데요. 임대보증금이 이미 4억 3,200만 원이 맞춰져 있고요. 또 대출금이 3억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감안했을 때 내가 이제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약 4억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4억 3,800만 원 내가 투자했을 때 내가 들어오는 순수익을 따져보면 우리가 아까 월세를 약 508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로 약 78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들어오는 수입에 또 내가 나가는 비용들을 다 감안했을 때 내가 순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들이 약 5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440만 원이다. 447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로 환산하게 된다면 약 12% 이상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 그리고 임대 수요층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탄탄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또 개발 호재 때문에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지역적으로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이천이기 때문에 안 네. 가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에 가셔서 아마 건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 사진으로 보셔도 굉장히 잘 졌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가셔서 눈으로 한번 육안으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많은 가구가 있기 때문에 임대 놓기에 임차인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에 혹시 보수라든가 하자할 부분이 많다 그러면 관리하기가 힘든데 본 매물은 신축에다가 전문 시공업체가 신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잘 졌다. 그래서 꼭 보시고 또 차량으로 가보셔서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라든가 공사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건물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손은경 소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은경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총 3가지의 매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으로 고시 나가는 이 번호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이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